당 공천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고요. 개혁적이고 참신한 공천 문화를 만들어갈 공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공천의 최대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또 정치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토론을 했습니다. 일단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발표했듯이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3일간 공고하고요. 4일 월요일부터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을 통해서 각급 선거구별로 공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6일까지 저희가 공천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은 오늘 8일까지 접수해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선거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4월 중순경 경선을 실시하고 4월 말까지는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해서 후보자들이 발빠르게 지역 선거에서 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천 실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공천 안에 이번 저희가 그 공천안을 만들면서 가장 주력한 것이 어떻게 하면 개혁 공천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정치 신인과 정치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만 45세 미만의 청년들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공천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인을 발굴해야지 되는 중요성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의 경우 10%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중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정치 신인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직선거 출마 무경험자를 의미하는데요. 임명직 고위공직자 이력자의 경우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 신인으로 간주키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장관 등의 고위직을 지냈어도 출마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정치 신인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차원에서 출마 경력이 없더라도 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정치 신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도 이번 개혁 공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합당 정신 반영을 위해서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저희 당과 합당한 후에 그 기득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기존 출마자들의 당내 기득권 폐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공관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신인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출마자들에 대한 기득권 포기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요. 첫 번째,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 지역구,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서 3번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전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의회 후보자의 경우 3번 연속으로 가번에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도덕성을 이번에 굉장히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했고요. 그 기준 또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도덕 공천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는 사면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기와 형량과 관련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천 배제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강간,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에도 시기 또 형량과 관계없이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원천 배제키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최근 15년 이내에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특히 윤창호법 시행 후에 2018년 12월 19일입니다.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 적발 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습니다. 네 번째, 고액 상습 탈세자 체납 명단 경력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배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이는 고액 상습 탈세자의 경우 공천 신청 직전에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저희가 심사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5대 부적격 기준을 이번에 새로 마련했습니다. 5대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의 입시, 채용 비리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세 번째, 시민단체 등 본인, 배우자, 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에 있어서의 사적 유용. 그 다음 네 번째, 본인, 배우자, 자녀의 성비위. 마지막으로 자녀의 국적 비리, 예를 들자면 고의적인 원정 출산이라든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자녀의 국적 비리가 있는 경우 5대 부적격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저희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천 절차가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시에 토론회를 의무화해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주민들이 검증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 기준을 확립하고자 당협별 공천 후보자 추천 계획에 대한 당규상의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전에는 당협별 공천 후보자 추천 계획에 대해서 제도화되기보다는 즉 서류화하기보다는 뭐 전화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실히 남김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당규상의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서 누구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적인 공천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의 사퇴 시한은 4일부터 시작되는 공천 접수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참고로 정당 사상 최초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공직 능력 검증을 위해서 광역 기초의회 의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자격 시험, 즉 PPAT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평가 결과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관위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는 향후 회의에서도 경선의 세부적인 룰을 마련하고 공천 과정 전반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돈공천, 사공천, 짬짬이 공천을 전부 몰아내고 역량 있는 준비된 지역 일꾼을 공명정대하게 추천하기 위한 공천 문화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다음번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있을 예정입니다.